공상은 모으고 상상은 동화되어 변형시킵니다. 이런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년 전 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시각장애인 소녀는 버스 노선이 새로 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소녀는 집에서 사무실까지 가는데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원래 15분이면 가능한 거리가 2시간 15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소녀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태우고 운전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외적인 육체의 자아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이 내적 자아의 행동과 일치할 때 소망이 실현된다는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소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앉아서 누군가 나를 사무실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줄 것이라고 상상해야지. 소녀는 거실에 앉아 자신이 차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차가 움직이는 진동을 느낍니다. 기름 냄새를 맡으며 차의 움직임도 느끼며 운전사의 소매도 만지고 운전사가 남자인 것도 확인합니다. 차가 멈추자 소녀는 운전사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러자 운전사도 소녀에게 오히려 자신이 더 기쁘다고 대답합니다. 그런 다음 소녀는 차에서 내렸고 이내 차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녀는 상상 속의 차 안에서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차 안에 있다는 느낌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차를 탄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느낌이 어떨까 상상했습니다. 이처럼 상상 속이지만 차를 타는 경험을 통제이고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소녀는 상상의 힘을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소녀는 목적이 있는 내면의 행동에는 응집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여정에서는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기대와 소망은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정신적 상태는 어느 순간 물질적인 활동으로 나아갑니다. 내적 자아는 느낌이 힘을 실어줄 때 정확히 예정된 코스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적 자아가 열정의 불을 지펴야 하는데 어떤 훌륭한 일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할 때 그 불이 가장 잘 타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활동을 즐기면서 해야만 합니다. 소녀는 이틀 연속으로 상상 속에서 차를 타면서 실제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고 즐거워했습니다. 두 번째 상상을 마치고 몇 시간 뒤 소녀의 친구가 석간신문에 나온 기사를 말해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친구인 술집 주인에게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바로 다음날 집에 돌아가던 중 잠시 술집에 들렀습니다. 술집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소녀를 매일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이야기를 전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집까지 태워주면 나는 직장까지 태워줘야겠군. 이 대화가 오고 간 날 이후로 두 남자는 1년이 넘게 소녀를 매일 집과 직장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지금 소녀는 버스를 3번 갈아타느라고 2시간 15분을 허비하는 대신 15분도 채 안 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출근하는 첫날, 소녀는 착한 사마리아인인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기쁜거려. 소녀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대상은 실제였고 그것은 결국 물리적인 외부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목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원리는 바로 상상 속에서 차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소녀가 마음 세상에서 이미 차를 탄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소망이 이뤄졌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소녀는 도시의 모든 요소들이 현실의 그것과 비슷한 모습을 띌 정도로 명확한 상상력을 지니고 상상 속의 차를 타면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행동은 이에 부합되는 외적인 행동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물질적인 환경의 배후에 적용하는 법칙입니다. 상상하기를 연습하는 사람은 집중과 침묵이라는 비상한 힘을 개발하게 되면서 차원적으로 보다 더 커다란 내면의 세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소녀는 자산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 속에서 도시를 바라봄으로써 원하는 상태와 일치되었고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요구만 하는 것을 그녀는 당연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상 속에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감각기관으로 보고 느끼는 증거와는 상관없이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의 상상 안에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소망이 충족되었을 때 외적 자아가 취하게 될 행동과 내적 자아의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소망은 실현될 것입니다. 자, 이제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